과적합입니다. 당연히 평가형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중에 그죠? 이 두 개를 잘 맞춰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오차율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나중에는 이 오차율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뭐냐면 정확도, 어큐러시를 써요. 아까 전에 오차율하고 어큐러시는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검증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그래프 보면서 이게 왜 거꾸로 나왔어요? 하지 마시고 왼쪽에 여기서는 오차율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어큐러시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반대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가 모양이. 나중에 그거는 좀 이제 고려해서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과대적합만 얘기를 했죠. 과대적합만 얘기를 했는데 과소적합도 있어요. 과소적합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는 모델을 구축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래 정확도보다 낮게 떨어져요. 뭐냐면 잘 안 맞는 거예요. 왜? 데이터가 낮기 때문에. 데이터가 작아서 그리고 모델을 몇 번 안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즉 정확도가 좀 많이 낮은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과소적합이다. 보통 언제가 나오냐면은 훈련 데이터 개수가 작을 경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 데이터를 많이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준점을 고를 때 이걸 나중에 쓰게 되는데 이때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개수가 어느 정도 적합하게 맞춰졌느냐 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준보다 높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의미가 있다라고 쓰게 되는 거죠. 과대적합은 오히려 반대죠. 너무 많이 훈련 데이터를 돌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너무 많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과대적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검증 곡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자릅니다.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훈련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거의 일치할 때를 찾아주면 되죠. 이해되셨죠? 요 개념으로 보면 요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기준으로 보면은 요 개념이죠. 훈련 데이터는 오차율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죠. 0에 가까워지죠. 그런데 검증용은 가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 수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모델이 학습용에만 맞춰주면 실제로 그러니까 테스트용에 안 맞는 경우가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과대적합이라고 그랬어요. 과대적합은 트레인용 데이터면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맞춰지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사용을 잘 못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잘라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잘라주느냐. 테스트하고 트레이닝하고 테스트가 일치하다가 어느 순간에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낮아지지만 학습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 수준에서 잘라줘야 돼요. 즉 가장 높은 정확도를 맞추면서 두 개가 가장 밀접한 경우까지 우리가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고 빨간 게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이고요. 밑에 게 테스트, 검증용이에요. 트레이닝이 원래 점수가 항상 높죠. 테스트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차이가 많으냐 적으냐를 우리가 분산이라 그래요. 분산의 개념은 알죠?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느냐 적으냐 이걸 분산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편향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할 때 편향은 과소적합에 나올 때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적합도가 많이 낮다라는 의미고 왜? 데이터가 덜 맞춰졌기 때문에 좀 덜 트레이닝 됐다는 거예요. 과소적합의 의미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좀 모델이 덜 적합됐기 때문에 과소적합이 되고 편향이 높다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보다 많이 낮다. 편향이 높다. 즉 정확도보다 실제 그 정확도가 많이 낮게 맞춰졌기 때문에 얘를 올려줘야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산은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데이터의 간격이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분산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죠? 이게 높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대적합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계속 벌어지잖아요.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계속 벌어지죠. 왜요? 훈련 데이터에 맞춰지니까 자꾸 모델이. 이 차이점은 이해가 되시죠? 요걸 가지고 이제 뒤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요게 이제 파이썬에서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요걸 실제로 우리가 해볼 거예요. 구현해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습 곡선은 요게 편향이에요. 편향인데 정확도가 어느 수준까지 높여져야 돼요. 정확도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높여서 올라가서 요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즉 뒤에 가면 이제 변화가 없죠, 거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확도가 낮았다가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요 부분이 과소적합됐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작아서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낮게 떨어진 건데, 정확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정확도를 계속 올려주려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좀 많이 늘려줘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정 수준을 유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데이터가 300개 정도 됐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300개 정도 됐다.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과소적합이 해결됐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는 곡선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우리가 만들어 볼 거고요. 그려 볼 거고. 두 번째 검증 곡선은 뭐냐면 아까 전에 과대적합됐느냐 과소적합됐느냐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죠.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적합이 돼요. 얘가 계속. 이해되셨죠? 그럼 요 수준이 있죠. 가장 둘이 밀접하게 연결돼서 매칭이 되는 요게가 어떻게 돼요? 과대적합이 발생 안 한 최대의 정확도가 올라가는, 여기 왼쪽이 다 정확도죠. 정확도가 최대이면서, 즉 최대 정확도이면서 편차가 제일 적은 경우, 그럴 경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거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요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결정 나무에서 뎁스를 이용해서 나눠주거든요. 2개로 잘랐을 때, 3개로 잘랐을 때, 가지치기 했을 때, 어느 가지치기 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고 요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데이터의 오차가 가장 적은지를 이 그래프를 가지고 찾아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치기 4개가 가장 적당하다, 5개가 적당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R을 배웠죠. R을 배웠는데 R에서 썼던 거랑 또 틀려요. R에서 썼던 거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R에서는 뭘 가지고 했냐면은 비용 적합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했어요. 코스트 컴플렉스라는 걸 해가지고 이런 거를 썼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완전 성장 모델, 가지치기 안 했을 때와 완전히 가지치기 했을 때 루트 모델을 가지고 요 알파 값이라는 걸 가지고 조정을 해가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거 봤죠? 앞에 화면 보세요. 옛날에 R 하는 거 기억나시죠? R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가지고 CP 값이 가장 적으면서 요 값이 가장 낮은 값을 골라냈죠.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M 스플릿이라는 게 요게 가지치기 하는 개수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구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교차 검정 에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썼어요. R을 했을 때 기억나시죠? 기억은 나시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파이썬은 이 교차 검정 에러 하는 요 코스트 컴플렉스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못 합니다.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가지치기 개수를 가지고만 결정을 해요. 여기서는 R에서는 가지치기 하는 값하고 여기 보면은 에러율 값을 이용해서 알파 값을 이용을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가면서 써요. 그래서 비용 복잡성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모델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가지치기가 몇 개였을 때, 그 다음에 알파 값이 얼마일 때 최저값이 나오는지를 예측해서 그 값을 골라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값을 못 쓰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만 가지고 하냐면은 가지치기 개수만 가지고 따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까 전에 요 값입니다. 가지치기가 하나냐, 2개냐, 3개냐, 4개냐, 이 가지치기의 뎁스만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모델의 적합도가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잘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가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큰 그림에서 옛날 거를 한번 복습하면서 파이썬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이미 미리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알았죠? 나중에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분석할 때. 요게 요 개념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장 멈추기, 가주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성장 멈추기는 많이 안 쓰이고요.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다음에 가장 좋은 가지치기가 몇 개인지를 골라내요. 그때가 가장 최저값을 골라내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그 가지치기의 개수를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R에서 써는 요거보다는 조금 이제 요거 한쪽을 사용을 못해요. 여기 알파 값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가지치기 개수만 가지고 여기서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회기나무랑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기나무는 우리 많이 안 쓰이니까 예측할 때 쓰는 건데 많이 안 쓰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사결정나무의 장단점은 다 아시죠?